4월 4주차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들 여행에 정말 쓸모 있는 유용한 팁과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그리고 제 블로그 논의.tstory.com에서 동시에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블로그에서는 제가 텍스트로 내용을 다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뉴스를 못 들으신 분들은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 플러스에서 오는 7월부터 국내 지역으로 한정됐던 원격 근무를 외국에서도 허용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이런 그 네이버 계열사의 어떤 해외 워케이션 허용이 워케이션 트렌드를 굉장히 좀 당겨올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처음으로 가져왔는데요. 기존에는 수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장소 제한이 있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되 집이나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여행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워케이션 트렌드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재택근무 장소 제한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라인 플러스에서 원격 근무의 체류국 제한을 없앤 겁니다. 네이버 계열사 같은 이런 IT 회사들이 원격 근무지에다가 해외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역시 인재 유치 전쟁 때문이에요. 지금 그 급여, 연봉만 올려줘 가지고는 더 이상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없으니까 근무 제도에 차별화를 줘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이제 워케이션에 또 가게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럼 젊은이들은 지금 급여 외에 어떤 걸 원하는 거냐? 최근에 이 강남 오피스 열기가 뜨겁다라는 뉴스도 보셨을 텐데요. 지금 판교나 강남 쪽에 대부분 개발자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출퇴근이 가깝거나 또는 재택근무 만족도가 높았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겁니다. 이제 워케이션을 위해서 여행을 가서 일을 하는 이 직장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의 여행 소비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새로운 여행자들이 생겨납니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동 환경인 일과 여가의 분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과 여행이 함께 믹스가 되는 장기 체류부터 또 출장과 여행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여행 상품까지 탄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 라인 플러스 워케이션 해외도 허용한다라는 뉴스를 중요한 소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이 동남아시아 여행 시장이 지금 재개가 되면서 좀 눈에 띄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블로그에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진에어가 모두 5월 달부터는 다낭으로 재취항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가격은 조금 아쉽습니다. 에어서울이 지난주에 보내온 재취항 특가를 보니까 편도 20만 원대여서 아직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공급이 아직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어서울이 그 소식만 전한 게 아니라 다낭 보물창고라는 네이버의 다낭 카페 쪽이랑 뭔가 제휴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서울에서 뭐 티켓을 구매하면 이 다낭 카페에서 1대1로 맞춤 케어를 해준다. 예를 들면은 숙소 근처에 뭐 야식 먹을 만한 데가 있나요? 맛집 있나요? 아니면은 뭐 PCR 검사 예약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사실 옛날에는 여행사의 전담 업무 영역이었거든요. 이거를 항공사가 정식으로 네이버 카페를 지정해서 한다라는 거. 그만큼 여행업의 수행 영역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그 몽골 여행 트렌드 같은 경우도 네이버의 사진 동호회에서 몽골 여행 패키지를 직접 기획하고 모객한다라는 뉴스를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자유여행의 시대가 오면서 여행 커뮤니티의 이런 역할, 비즈니스 범위, 굉장히 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카페 한동안 좀 시들했었는데 여행 쪽에서는 아무래도 진짜 찐 소비자들, 그 해당 국가에 정말 관심 있는 자유여행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는 여행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들을 이런 여행 카페들이 여행 커뮤니티들이 일부 지금 그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낭 재취항이 있는데 에어서울이라는 항공사가 다낭의 여행 카페랑 제휴를 맺고 1대1 여행자 맞춤 케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올레패스 앱이 출시됐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좀 앱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올레길을 걸을 때 종이로 된 패스포트를 2만 원 주고 사서 완주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거 해가지고 구간별로 스탬프를 찍어서 했는데 요거를 이제 GPS 이제 트래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간별로 QR 코드를 찍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모바일 패스포트가 출시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올레 패스라는 앱이고요. 4월 14일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스 따라 걷기라고 해서 코스 이탈 방지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코스 이탈하면 알림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스탬프 QR, QR 코드 구간이 있어가지고 구간별로 걸을 때마다 QR 코드를 찍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로 이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올레패스가 한국 선불카드에서 만든 앱이다 보니까 여기에 커머스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바로 올레페이라는 비대면 결제 수단입니다. 여기에다 잔액을 충전한 다음에 올레길을 걷다가 가맹점, 식당, 카페, 숙소와 같은 올레페이 가맹점에서 그 결제를 써볼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올레페이가 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순 기능이 이제 확인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주도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 올레길 안내와 그다음에 인증 QR 코드로 이제 걸었다라는 인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이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이 올레 패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요거 제주도 갔을 때 직접 써보고 한번 사용기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대기업에서 이런 원격 근무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게 해준다라는 새로운 사례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인재 유치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낭 여행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서울이 특정 어떤 여행 카페와 함께 1대1 맞춤 케어 옛날에 여행사가 하던 일들을 지금 이제 여행 카페가 대신 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 여행 카페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 올레길 이제는 종이 패스포트가 아니라 올레패스라는 새로운 모바일 패스포트가 출시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